네, 예전에는 이런 걸 많이 했는데요. 요즘 잘 안 했는데 구독자들도 계속 이제 새롭게 생기고 하니까 기본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낚시 명칭 중에 보통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닥 낚시, 그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많이 구사되고 있는 내림 낚시, 그리고 이제 방법의 차이가 좀 있어서 그냥 뭐 일본식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속꽃질이라고 부르는 이런 형태들이 있는데요. 개념들이 조금씩 다르죠. 똑같은 같은 대상어, 같은 낚싯대, 뭐 기본적인 채비 구성 별 차이 없어요. 심지어 이 경우는 찌도 거의 뭐 같죠. 그런데 구사법의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이런 거 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논쟁도 하고 뭐 그런 적이 있는데 일단 그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가장 낚시터에 가보면요. 저활성기 아니면 관리터, 하우스 주로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에 바닥에 붙이면 저부력을 쓰는 거예요. 한동안 오랫동안은 이게 공식처럼 돼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효율이 안 좋다고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왜 저부력을 쓸까요? 입질이 약하다. 뭐 표현이 작다. 대표적인 입질이 약하다죠. 입질이 약하기 때문에 입질을 포착하려면 저부력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어요. 되게 그럴듯해 보이죠. 근데 여기서 간과된 게 있어요. 입질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약하다 그러면 왜 약한지를 봐야죠. 그냥 입질이 약하네? 입질 크게 내야지. 그게 아니라 입질이 약하면 왜 약한지를 알아야 키울 수도 있죠. 그런데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한 거예요. 입질이 약하다? 그럼 저부력으로. 그러면 입질이 커질 것이다. 그런데 입질이 약한 이유가 이거는요. 고부력이라서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낚시를 자세히 보시면 찌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찌에서부터 먹이까지 아무것도 없나요? 그렇지는 않죠. 찌에서 먹이까지 중간에 스토퍼들도 있고요. 스토퍼.
그 다음에 우레탄 튜브, 뭐 우레탄 파이프, 편납, 도래, 목줄, 바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찌에다가 책임을 다 지우면 안 되죠. 그 다음 원줄 굵기도 있고. 그래서 입질이 약하다 그러면 왜 약한가를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제일 큰 게 뭐냐 하면요. 입질 약한 거의 제일 큰 원인은 활성, 집어 상황, 이게 1원인입니다. 고기는 모일수록 경쟁하기 때문에 입질을 키우려면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자, 동일 조건에서입니다. 동일 조건에서 입질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은 좋은 상황 만들기. 이거는 집어를 시켜야 되고 탄화를 압축해야 됩니다. 탄착군도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고요. 두 번째는 채비 정렬 잘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인 거 하고 이렇게 있는 거 하고 동시에 잡아당기면 뭐가 표현이 잘 될 것 같아요? 얘가 잘 되죠. 그러니까 가지런히 채비 정렬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비 구성이 적당해야 됩니다. 이 안에는 바늘, 목줄, 원줄, 찌까지 여기 다 포함되죠, 사실은. 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맞는 부력입니다. 무조건 저부력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부력. 그 다음에 낚시를 얼마나 잘 구사하는가 능력입니다. 여기 밥달기, 투척 다 들어가죠. 밥달기나 투척, 그 외에 낚시 센스 같은 것도 중요하죠. 오늘 제가 여기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상황에 맞는 부력입니다. 언제 고부력을 쓸까? 언제 저부력을 쓸까? 표준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고부력을 쓸 때 기준이 있습니다. 잡어가 많다. 대류가 심하다. 그러면 고부력을 쓰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잡어가 많으면 중간에 통행세를 자꾸 내게 됩니다. 지나가다가 이제 자꾸 닿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공략층이 바닥인데, 바닥에 보세요. 자, 붕어들이 이러고 있어요. 바닥에 배 깔고 있는 건 아니에요. 토종이든 떡붕어든 다 약간 보통 요런 데서 놀다가 먹이가 보이면 이렇게 쫓아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잡어가 많다. 잡어는 그냥 합시다. 이쪽 층이 있죠. 이쪽 층. 이쪽에 잡어들이 많이 포진해 있으면 이게 내려오다가 여기 밥이 내려오다가 여기서 털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 잡어가 두꺼워집니다. 그러면 낚시가 불편해져요. 관리터, 잡어가 없는 관리터에서 내림낚시만 하던 분들은 이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막 한없이 저부력을 써도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노지에서는 그랬다가는 진짜 국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관리터도요, 수심이 2.5m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관리를 해도 그 안에 보면 잡어가 있습니다. 알붕어도 있고요. 근데 거기다가 초저부력 넣어놓으면 애들이 밥이 너무 적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다행인데, 안 그러면 이 중간 밀도가 자꾸 두꺼워집니다. 그래서 너무 저부력을 쓰면 고통받습니다. 근데 이걸 고통 안 받으려고 밥을 키우면 거꾸로 하는 거예요.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대류가 심해도 고부력을 씁니다. 왜 고부력을 쓰냐 하면 찌가 있습니다. 저는 외바늘 낚시 안 합니다. 이 떡붕어 낚시는 집어와 동조 개념인데, 외바늘 낚시는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사를 안 하니까요. 저한테 외바늘 낚시를 물으시면 안 돼요. 내림 하시는 분들한테 물으시면 됩니다. 자, 찌에서부터 편납까지인데, 물에서 대류가 있으면요, 이게 이렇게 직선일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대류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반대쪽으로 대류가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안 휠 것 같죠? 이걸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요, 아사다나로 12에서 15척? 가측해도 좋아요. 얕은 수심. 이걸 해보시면, 한 12에서 15척짜리 해보시면요, 초리대 끝에서 찌까지의 거리가 이게 한 3m 넘는단 말이죠. 근데 물속에 이 원줄을 깊이 잠궈 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눈에 보이니까요, 초리대에서 찌까지가 일자가 아니고요, 이렇게 휘어져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휘어집니다. 대류가 심하면. 수면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수면보다 한 30cm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이렇게 세로로 세워놔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줄이 이렇게 휘어진 상태에서 입질이 나오면 표현이 될까요? 이 휘어진 줄이 가볍게 당겨지면 움찔 이렇게 하고 끝날까요? 붕어는 바닥에 흡입을 하면요, 속꽃줄이는 기본적으로 두 바늘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한쪽이 저항이 걸려서 띄워서 하는 낚시보다 표현이 약합니다. 그런데 채비까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얘가 이 정도까지 가는 걸로 끝납니다. 입질 이 정도. 찌에는 표현이 안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속꽃질이 하다 보면 표현이 안 되는데 고기가 달리는 경우들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그 채비 각도를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라도 입질 표현을 내려고 하죠. 여기서 좀 쉬운 방법이 뭐냐 하면, 대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표준 부력에서 플러스 20에서 30%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3m 수심에서 뭐 한 3월달, 지금 이제 3월이니까요. 3월달에서 3m 수심을 공략한다. 보통 편남양을 4cm 정도를 한다. 그러면 대류가 심하다. 대류 있다. 그럼 편남양을 4.5에서 5.0cm까지 합니다. 더 올릴 수도 있고요. 대류가 발생하면 흐르지 말라고 고부력을 쓴다? 아닙니다. 왜? 고부력을 써도 흐릅니다. 편납이 클 뿐이지 흐릅니다. 이것도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자, 봐보세요. 편의상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저부력, 고부력, A, B. A는 저부력이니까 대류가 오면 잘 흐르고, B는 고부력이니까 대류가 오면 안 흐르고. 아닙니다. 왜? 바닥에 붙어있는 지점의 장력은 별 차이 없잖아요. 그래서 별로 다를 거 없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자리 잡는 시간이 달라집니다. 즉, 저부력이, 예를 들면 저부력이 투척에서 자리 잡는 시간까지를 4초 걸렸다면, 고부력은 부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투척에서 바닥에 안착되고 자리 잡는 시간까지 2초면 된다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2초의 간격이 발생하죠. 그럼 이 2초 기간 동안 더 떠내려간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고부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자리를 잡으라는 거죠. 고부력을 쓰면 바닥에서 고정이 딱 되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낙하 중에 이미지를 그려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자, 여기서 출발입니다. 어쨌든 뭐 떨구어 넣기를 하던, 착지점 출발했어요. 저부력은 이 구간에 걸리는 시간이 5초, 고부력은 이 기간에 걸리는 시간이 3초. 그 말은 무슨 뜻이 되냐 하면, 내가 A 좌표의 저부력 같은 경우는 A 좌표에 투척을 하면 대류 때문에 실제 좌표는 이 정도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고부력은 A 좌표에 투척하면 실제 벌어지는 구간은 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왜? 빨리 내려가서 자리 잡으니까.
떠내려가기 전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부력을 쓴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원줄의 휘어짐 때문입니다. 원줄이 덜 휘려면 가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력이 높아서 찌의 텐션이 딱 잡혀져 당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원줄이 팽팽하게, 그 나름대로 팽팽하게 있으면서 입질 표현들을 조금이라도 더 해주는 거죠. 반대로 그럼 저부력진을 언제 쓰느냐? 건드림이 약할 때 기본적으로 씁니다. 건드림이 약하다 싶을 때 쓰는데, 저부력을 쓸 수 있는 조건은 뭐냐 하면 얕은 수심 2m 이내, 얕은 수심 쓰고 대류가 거의 없는 상황, 이럴 때 많이 씁니다. 대류가 없으면 저부력을 써도 채비가 덜 휘어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수심이 얕으면, 얕은 수심은요, 찌에서 먹이까지가 거리가 가깝죠. 변수가 생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우면 휘어짐도 작죠. 근데 깊은 수심은, 예를 들어서 깊은 수심에서 저부력을 쓰면 맨날 털리다 볼리다 봐요. 그 다음에 찌에서부터 먹이의 거리가 멀어서 원줄의 휘어짐이 크다. 장척에서 저부력을 써버리면, 근데 초칭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 찌부터 먹이까지가 5m 이렇게 되는데 저부력이다? 그러면 안에서 원줄이 휘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심 5m를 치면요, 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수심이 5m가 되는데 저부력을 썼다. 그러면요, 이게 대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수심, 저 같으면 편납량을 6cm 정도 씁니다. 근데 저부력을 쓴다 해가지고 편납량을 2cm 썼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채비가 바닥에 안 닿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저항을 계속 받아가지고. 나중에 보면 줄 재보면요, 한 50cm 이렇게 차이 납니다. 저부력을 잘못 빼온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원줄 굉장히 많이 휩니다. 물속에서. 목줄이 휘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줄이 많이 휘어지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줄을 기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원줄을 기둥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기둥으로 만들 수 있는 일은 부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죠. 근데 왜 저부력을 쓰겠어요? 실제로 제 구독자님들, 이제 저랑 교류가 조금씩 있는 구독자님들을 보면
너무 고부력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하우스 이런 데 가가지고 사람들 눈총을 받는 거예요. 부력 너무 높은 거 쓴다고. 근데 뭐 그게 남한테 피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눈총 받는 거예요. 너무 고부력 쓰지 마시고 적당히 고부력 쓰십시오. 그리고 저부력은요, 원줄 호수도 낮춰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비가 줄을 끌고 다닙니다. 찌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면 엉망이 되죠. 지금 같으면 08 원줄에 04 목줄, 뭐 양글루텐 한다면 뭐라지? 양글루텐 한다면 뭐 40에 47, 바늘은 극 야라즈 5호 이 정도 보통 쓴다 하면, 저 같으면 수심 3m를 공략한다 라고 할 때 편납량은 4cm, 4m면 5cm, 5m면 6cm. 이거를 저활성기 기준으로 봅니다. 활성이 더 올라가면 부력을 더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바닥에 붙인다고 뭐 저부력을 써야 표현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경 쓰지 마시고 적정한 부력을 사용하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잡어가 없고 대류도 없으면 저부력을 어느 정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심이 2m 이내면. 그런데 수심이 2m가 넘어가기 시작한다. 저부력을 쓸수록 손해입니다. 수심 4에서 5m에 1푼치, 그죠? 2푼치 이런 거 쓰면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대류가 있어요. 찌를 1푼 써요. 수심은 5m예요. 자, 여기 밥을 넣었어요. 밥 무게는 있어요. 그치만 5m를 내려가려면 2초, 3초 이렇게 걸리겠죠. 그러면 이게 이렇게 들어가겠습니까? 채비가 부력이 낮은데 편납이 낙하를 못하는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길이가 5m인데 이게 45도 가까이 휘어지면 얘가 채비가 바닥에 붙겠습니까? 바닥에서 떠버린다고. 둥실둥실 떠다녀요. 그러면 옆 사람 채비는 안 흐르는데 왜 나는 자꾸 채비가 흐르지? 이런 걸 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거 입질 표현도 안 나와요. 바닥 낚시 그래 놓고요. 이게 낙하가 안 되니까 낙하하는 중에 뭐 입 꿈질거리면 챔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떡밥이 허공에 다 떠올라가지고 우아질이 되고 난리 나는 거예요. 옛날 내림낚시꾼들이 전부 이래가지고 자충수를 뒀습니다. 그런 짓을 왜 하냐고. 마지막으로 편납 양을 계산할 때 왜 자꾸 너비로 하느냐, 센티미터는 이상하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현장에서 부력을 알 수 있는 기준이 뭐가 있을까요? 저울 가지고 다닙니까? 표기된 무게? 이렇게 해놓은 건 다 고가죠. 무서워서 물에 빠뜨리면 쓰도 못해. 저울도 안 가지고 다니고 표기된 무게도 안 되면 할 수 있는 거는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편납의 너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너비로 몇 센치 그렇게 쓰는 겁니다. 뭐 나노 무슨 춘이 뭐니 그런 건 저는 모르겠고요.
낚시를 감성 없이 나노추를 마르코에도 그런 거 있는데 저는 안 써요. 편납 가지고 잘 잘라서 편납 가지고 잘라 쓰면 됩니다. 무조건 저부력? 아닙니다. 적정한 부력이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궁금한 거는 질문을 남기시고요. 제가 그 초심자분들 위해서 이걸 한 번씩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 재밌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